거래 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위험에 노출되어 작고 큰 손실을 맞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놓치고 지나가는 거래 시 위험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물타기 거래로 큰 손실을 맞게 된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투자자가 가격 200부근에서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매수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가격이 하락하자 2007년 고점인 265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12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며 일정 수준 선물이 하락할 때마다 손실은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한 계약씩 추가 진입하여 매수 미결제 약정을 늘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대를 저버리고 지수는 계속 하락을 거듭할 뿐만 아니라 선물 가격이 하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급락을 수반하면서 결국 120마저 하향 돌파되고 맙니다. 순식간에 투자자는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반대 매매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계좌에 있던 투자 원금 수억 원이 한 달 만에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선물거래에서의 물타기 위험 사례를 잘 보셨나요? 사례의 투자자와 같이 사전에 전략도 수립하지 않고 적절한 손실 관리를 하지 않은 채 계획 없이 무모하게 수량을 늘리는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타기 외에도 거래 시 손실이 유발되는 상황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 인사에 대해서 계속됩니다. 오늘은 거래 시 손실이 유발되는 상황을 증가시키는 위험들로 물타기, 유동성, 잦은 거래, 주문 착오의 위험과 함께 거래 환경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을 야기하는 트레이딩 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물타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무모한 물타기는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죠. 그 밖에도 유동성 위험으로 인한 슬리피지 위험과 잦은 거래로 인한 위험, 그리고 종목 선정이나 가격, 수량의 주문 착오로 인한 위험 등이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도 많은 투자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물타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분할 진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나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 진입이라고 하려면 우선 최종적으로 최대 어느 규모까지 진입 수량을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어느 가격에서 얼마큼씩 수량을 늘려갈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이러한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고 단지 초기 진입 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것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량을 늘려 단가를 낮추려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물타기를 한 후에 가격이 반전돼서 빠르게 손실을 줄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손실은 더욱 크게 증가되는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에 임하기 전에 손절이나 자금 관리 전략 등을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며 무계획적인 또는 무모한 물타기는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동성 위험으로 인한 슬리피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옵션 매수에 진입한 경우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이 증가하는 것만큼 즐거운 상황도 없겠죠. 그런데 가격이 0.10포인트대일 때 진입한 후 가격이 1.00포인트대, 10.00포인트대 등으로 증가했을 때의 호가 잔량의 상태를 보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자세히 말씀드리죠. 가격이 0.1포인트대에 있는 옵션의 호가 잔량은 수십에서 수백 개가 쌓여 있지만 1.0포인트대 부근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10단위 수준으로 10.0포인트대 부근에서는 1단위 수준으로 호가 잔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0.1포인트대에서 매수해서 10.0포인트대가 돼서 100배의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보유 계약 수가 100계약이었다면 10.0포인트대 부근에서 그 계약을 모두 청산하고자 할 때 자칫 시장가로 주문을 낸다면 슬리피지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현재가 기준으로 평가액이 났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청산 수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슬리피지란 시장가 주문을 넣었을 때 주문을 넣는 시점의 가격으로 체결되지 않고 더 나쁜 가격으로 체결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드시 시장가가 주문일 때만이 아니라 최우선 매수 호가와 최우선 매도 호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현재 가격으로 주문을 해도 실제로는 체결되기 어려워서 주문을 넣을 경우 진입과 청산 가격 간의 호가 공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가 공백에 의한 비용을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며 슬리피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죠. 최종 거래 가격이 13.20포인트인 옵션의 매수 최우선 호가는 12.75포인트이고 잔량은 2개이며 5개의 호가의 잔량은 총 11개입니다. 화면에 나온 것만 계산해보면 9개죠. 이때 만일 100계약을 시장가로 매도한다고 하면 12.65포인트까지도 다 체결시키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가격까지 내려가서 체결될지는 미지수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75포인트를 기준으로 평가된 평가 수익과 실제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반영된 청산 수익 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유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슬리피지 위험이 됩니다. 그럼 이와 유사한 현상이 선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다음 화면은 선물 최근 월물과 차근 월물의 모습으로 2012년 12월물과 2012년 3월물의 11월 9일장 마감 후 호가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월물에서는 호가 간의 간격도 없고 잔량도 차근 월물에 비해 많지만 차근 월물의 경우에는 호가 간의 간격이 듬성듬성한 것은 물론이고 그 잔량도 매우 작아서 자칫 이런 때 시장가 주문을 낼 경우 상당히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차근 월물 마지막 체결가 248.20 위에 매수호가 잔량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종가 당일가 매매 시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고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종가 단일가 매매 시에 시장가로 많은 수량의 계약을 청산하는 전략은 주의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유동성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그것이 주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유의하고 주문 시 슬리피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잦은 거래로 인한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 호가 가격 단위는 0.05포인트이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5,000원입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를 위해 즉시 체결을 시키고자 할 때는 최소한 25,000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주문을 내야 합니다. 물론 즉시 체결을 시키지 않고 지정가 주문을 내어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가지 못해서 더 불리한 가격에 주문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을 체결시키지 못하여 수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횟수가 증가될수록 누적된 슬리피지에 의한 손실의 규모 또한 증가되고 체결이 늘어날수록 위탁 수수료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며 1년에 24포인트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선물 거래 예를 통해 슬리피지와 수수료가 전체 손익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횟수를 보면 2011년 1년 동안 348번의 진입 거래와 청산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체결 시마다 0.05포인트의 슬리피지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총 34.8포인트의 슬리피지가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율 0.002%를 적용해서 3.61포인트의 수수료가 누적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수수료와 슬리피지를 제하고 난 후의 순이익이 23.89포인트라는 점입니다. 하루 평균 1.5회의 거래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슬리피지가 순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만약 하루 거래 횟수가 1.5회가 아니라
15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슬리피지는 자그마치 348포인트로 증가했을 것이고 결국 수익이 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슬리피지와 수수료는 선물 거래보다도 옵션 거래에서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옵션 거래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거래 횟수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문을 내다보면 간간히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주문 착오로 인한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실수로 종목을 잘못 선정하거나 과다한 수량의 주문을 내거나 잘못된 가격에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 선정 시의 실수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선물 거래에서는 최근 월물과 차근 월물을 착각해서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고 옵션 거래에서는 콜과 풋을 잘못 선택하거나 역시 최근 월물과 차근 월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가 두 가지 이상 동시에 겹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주문 착오에 의해 선물이나 옵션의 일부 종목에서 비정상적인 가격까지 순식간에 도달했다가 바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꼭 보곤 합니다. 다음 화면은 2007년 8월 1일 풋 235와 2008년 5월 22일 콜 245에서 주문 착오로 인해 가격이 순간적으로 급등하고 급락했던 경우의 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콜과 풋을 혼동하거나 행사가를 잘못 고르거나 또는 최근 월물과 차근 월물을 혼동해서 주문을 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요. 풋 착오 주문의 경우 콜과 풋을 착오한 후 시장가 주문을 낸 것으로 추측되고 콜 착오 주문은 콜 255를 매도하려다가 콜 245를 대량 매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주문 착오의 결과는 수습할 수 없는 손실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문 착오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문을 내기 전에 종목, 수량, 가격을 반드시 모두 확인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장가 주문을 낼 때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래를 수행하는 직접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환경적인 위험 요소들 또한 간과할 수 없는데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가장 고려하지 않는 위험이지만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꼭 경험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홈트레이딩의 경우 정전, 인터넷 단절, 컴퓨터 오류 등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 시세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주문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모바일 트레이딩의 경우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데요. 무정전 공급 장치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두 군데 이상 받거나 또는 전화 주문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하거나 보조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거래 환경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물타기, 유동성, 잦은 거래와 주문 착오로 인해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거래 환경으로 인한 위험과 보완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물타기란 초기 진입 후 손실 발생 시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량을 늘려 단가를 낮추려는 것으로 물타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에 임하기 전에 손절이나 자금 관리 전략 등을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고 유동성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주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유의하여 주문 시 슬리피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횟수가 증가될수록 누적된 슬리피지에 의한 손실의 규모 또한 증가되고 체결이 늘어날수록 위탁 수수료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거래 횟수를 잘 관리하는 것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되고 주문을 내기 전에 종목, 수량,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문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며 시장가 주문 시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전,
인터넷 단절, 컴퓨터 오류 등의 사고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안전하게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치 가능한 수단 및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